문팽과 정의당도 반대한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해명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해명 살펴보시죠. 안경환 장관 후보자. 언론 등에서 발췌에 언급한 부분은 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 그에 따른 남성 지배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다. 그러면서요. 궁극적으로는 남성 사회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개개의 단어 문장보다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고요. 예. 그 남자 얘기 중에는 여자 얘기도 있을 것이고. 네. 결국은 이 세상 얘기입니다. 남자의 속성이 뭐고 사회적인 속성이 뭐냐. 이거를 주로 파헤친 건데요. 강한 욕심이 권력욕이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다. 그게 바로 남자의 나쁜 점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성희 위원께서 어제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보셨는데 저희가 문제가 된다라고 발췌했던 그 부분이 남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해명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서문을 읽어보면 이 남성의 첫 문장이 나는 아들한테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기조를 맡고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평소에 그 어떤 그 여성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지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 비판하는 맥락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여성에 대한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의도가 그러니까 표현 일부 가지고 문 삼지 말아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인터뷰에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남자가 그 잘못된 중에 하나가 권력욕이다. 뭐 예를 들면서 그 책에서는 성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권력욕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웃었는데 본인도 권력욕 때문에 지금 이를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저런 책은 얼마든지 학자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일을 하기에 수행하는 길인데 굉장히 부적절한 법무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선 데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데 본인이 쓴 그 남자의 권력 자체를 본인이 좀 절제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좀 웃었습니다. 남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남자의 속성을 설명하려 했다라는 해명인데 이 해명이 맞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병무 의원님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성매매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안경환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성매매가 부장판사가 성매매한 게 잘못됐긴 했지만 아내가 자식 교육 등등을 챙기느라 남편의 잠자리를 응해주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다.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많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남성을 비판하려 썼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라는 게 사실은 안경환 후보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 렌즈를 비추어서 안경환 후보자가 바라보는 남성상과 안경환 후보자가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안경환 후보자가 바라보는 남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남성상을 비판한 건데요. 그게 전체적인 남성으로 이게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안경환 후보자의 책을 보고서는 여성보다는 사실 더 화가 나야 되는 게 남성들이 화가 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보자의 책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남편들이 아내가 나의 잠자리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밖으로 나가서 외도해도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거를 이제 아내가 아이들의 공부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남편의 잠자리를 보살피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맥락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안경환 후보자의 나이대에 있는 동년배들의 시각이라고 일반화시키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책 전체에 대한 맥락을 봐달라 그리고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책 전체를 보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렇게 비춰보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의 과거의 책 같은 경우도 전체 맥락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 홍준표 후보가 과거의 내용을 반성하겠다고 또 얘기를 썼던 부분들이 있는 거라 이거를 특정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제기했으면 똑같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비판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이게 남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해명이지만 예컨대 이 부분이에요. 김문식 교수님. 여자에게도 소중한 물건이 있지만 몇 가지에 한정된다. 여자들은 이 몇 가지에만 한정한다는 거예요. 보석류, 명품 가방, 옷과 구두 등 성적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물건들이다. 이건 분명히 본인의 여성에 대한
어떤 관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이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표현이 남성들의 어떤 성욕에 대한 것들을 좀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해명하는 투의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안경화 후보자 말처럼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남성 지배적인 이런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라는 이야기도 뭐 일견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일단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평균 눈높이에서는 저 안경환 후보자의 저 높은 의식에 어떤 도달해 있지 못해요. 정의당도 안 된다라고 지금 발표했어요. 너무 앞서가는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성 중심의 권력과 남성 중심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이고 어떤 욕구와 본능이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인데 그 묘사의 정도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소상이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여성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민주당 내 여성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좀 역겨운 이야기들의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안경환 후보자의 책에 대해서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성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어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김 변호사님. 네. 불법 사회이사 겸직과 그 회사가 상습 임금 체불 의혹. 아까 김광석 전 부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직접 발기인 겸 사회이사로 취임했었네요. 그 회사가 직원 5명의 임금 3천만 원 이상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고용노동부의 진정까지 접수가 됐는데 문제는 고려대 교수인 이 조대엽 후보자가 이 사실을 대학 측에 겸직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뭐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모두 이제 대학 교수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지분 보유 현황이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 복잡한 것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이 부분을 지금 청와대에서 따져 묻겠다는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배당이 당연히 나오고 예. 사회이사로서의 어떤 수당 같은 것들도 이런 영리 활동에 속하느냐 이 부분 다시 따져 물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교직법 위반이 되겠죠. 예, 과연 문펜과 정의당도 부적격 판단을 내린 조대엽 안경환 두 인사에 대해서 이번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